우리 안에는요, 정말 멈출 수 없는 어떤 성장을 향한 욕구가 있거든요. 이 강력한 힘의 정체, 과연 뭘까요?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에 있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그 멈출 수 없는 동기가 뭔지 알아보고, 이어서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, 그리고 로저스의 자기 세계를 탐험할 겁니다.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 잠재력의 정점을 확인하고 나만의 길을 여는 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건 사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.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그 근본적인 질문이요.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이 멈출 수 없는 내면의 힘, 대체 뭘까요?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실제 이야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. 먼저 15개월 된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기 키만한 의자에 계속 오르려고 해요. 넘어지고 아파서 울고 아빠가 안 돼, 위험해 하고 말리는데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계속 시도하죠. 자,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. 13살 소년, 잭 안드라카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가족을 췌장암으로 잃은 슬픔을 겪고 나서 직접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어요. 구글이랑 위키피디아만 가지고 말이죠. 이 두 이야기 공통점이 뭘까요?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벌이 무서워서 한 것도 아니죠. 그냥 순수하게 자기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해내고 싶다, 성장하고 싶다는 바로 그 강력한 내적 동기. 인본주의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 겁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. 잭 안드라카가 만든 이 췌장암 진단 키트, 비용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? 단 3센트. 우리 돈으로 하면 50원도 안 돼요. 검사는 5분이면 끝나는데 정확도는 100%였죠. 그 당시에 800달러나 하던 기존 검사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. 아니 대체 무엇이 이 13살 소년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? 사실 그 이전의 심리학 이론들,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같은 것들은 이런 긍정적인 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 정신분석은 인간을 무의식에 휘둘리는 존재로 봤고, 행동주의는 환경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로 봤거든요. 뭔가 좀 수동적이죠? 그래서 아니야, 인간은 원래 건강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야 라고 말하는 새로운 관점, 바로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본주의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내면의 동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요. 바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입니다. 아마 욕구 피라미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, 그 가장 아래,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. 먹고, 자고, 마시는 거요.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?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의 자아실현은 무엇인가? 이런 고민 할 수 있을까요? 절대 못하죠.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. 이게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욕구인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. 옛날 같으면 맹수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이었겠지만 요즘 우리에겐 어떨까요? 안정적인 직장, 예측 가능한 미래, 건강 이런 것들이죠.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, 이게 바로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. 좋아요. 이제 안전하게까지 해요. 그럼 그 다음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. 바로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.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. 가족, 친구, 연인?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이에요. 자, 이제 소속감까지 채워졌습니다. 그럼 그 집단 안에서 뭘 원하게 될까요? 바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. 이게 4단계, 존중의 욕구예요.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괜찮네, 유능하네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. 이게 채워지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반대로 이게 부족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.
메슬로우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비유가 있어요. 바로 물병인데요. 보세요. 물병에 물을 채울 때 아래부터 차오르잖아요? 욕구도 똑같다는 거예요. 아래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에너지가 위로 흘러가서 다음 단계의 욕구에 신경 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. 그렇다고 1단계가 100% 완벽하게 채워져야 2단계로 가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.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는, 그래서 결핍 욕구라고 불러요. 배고픔, 불안함, 외로움, 무시당하는 느낌, 다 뭔가 부족한 상태죠. 하지만 맨 꼭대기에 있는 5단계, 자아실현은 좀 다릅니다. 이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추구하는 성장 욕구인 거죠. 결국 인간은 기본적인 결핍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까지 매슬로우가 그린 큰 그림, 인간 욕구의 단계를 봤는데요. 인본주의 심리학의 또 다른 거장이 있습니다. 바로 칼 러저스예요. 러저스는 좀 더 우리 각자의 내면,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세계에 집중해서 성장을 설명했습니다. 로저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관적인 현실이에요. 객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라는 거죠.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과 마음이 합쳐진 유기체라고 불렀고요. 그리고 우리 각자는 현상학적 장이라는 말하자면 자기만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? 라는 질문에 대한 답, 즉 자기 개념을 만들어가죠. 난 똑똑한 사람이야,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바로 이 자기 개념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불안하고 힘들까요? 로저스는 그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. 내가 되고 싶은 나, 즉 이상적인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나, 현실적인 내 모습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클 때, 이 두 사이가 멀어질수록, 즉 불일치가 커질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욕구의 피라미드도 봤고 자기 개념의 갈등도 봤어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넘어서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, 그러니까 매슬로우와 로저스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매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인의 특징들을 좀 보세요.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자연까지 모두 수용해요.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연스럽죠. 그리고 남들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. 어때요?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의자에 오르던 아기, 그리고 암 진단 키트를 만들던 책 안드라카. 그들이 보여준 순수한 내적 동기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향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로저스가 말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도 정말 비슷해요.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고요.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갑니다. 자기 감정과 판단을 믿고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이죠. 결국 두 사람 다 진정성, 개방성,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매슬로우와 로저스의 이론을 쭉 살펴봤습니다.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?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. 인본주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우리 모두의 안에는 이미 성장을 향한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내재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. 당신의 길은 과거의 상처나 주변 환경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? 지금 당장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, 당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기 위해서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,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